허가의 기한을 두고 있는 경우, 기한이라는 것은 우리 좀 이따 배우겠지만 구관 중에 한 종류입니다. 그지? 예. 주된 의사표시에 붙이는 부수적 의사표시의 한 종류의 기한이지. 그지? 그래서 허가에 기한이 붙어 있단 말이야. 그지? 예. 이런 거지. 그지? 허가를 내주되 그 허가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런 겁니다. 그지? 자, 이럴 경우에 기한이 갱신, 대개의 경우에 허가는 있잖아. 기한부 허가는 갱신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딱 2년만 기한으로 하는, 2년만 허가하겠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고요. 대개의 경우에는 갱신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지. 자, 이제 기한이 있다. 그죠? 여기서 발생한 사실, 이런 경우, 구체적인 사례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1차 위반. 영업법상의 제재에는, 영업법상 제재에는 1년 내에 동일한 또는 유사한 위반 행위를 저지르면 이렇게 가중되게 처벌하는, 제재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위반했는데 두 번 위반하면 가중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 기한을 넘어서 새로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요게 이제 2차 위반이냐 아니면 새로운 행위이기 때문에 1차 위반이냐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 그래요. 뭐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아. 기한이 있잖아. 갱신이 여기 기한 전에 갱신이 이루어졌으면, 기한 전에 새로운 허가가 이루어졌으면 그런 말이야. 그지? 그러면 계속된 허가로 보겠지. 허가의 계속으로 그러면 2차 위반에 해당되겠지. 그지? 만약에 기한 후에 갱신이 됐어. 이거 반대로 기한 후에 갱신 허가가 났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로 뭐 이런 이야기야. 그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겠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몇 기한이야? 이제 갱신 신청을 했어. 갱신 신청을 했는데 기한을 지났어. 요 기한을 지나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그 기관이 기한 전에 갱신 신청을 받고 기한 후에 갱신 허가를 내주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요 상황에서 있잖아. 관련 법이 개정이 됐어.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지. 그지? 그러면 요 갱신 허가하는 시점에서는 개정된 법에 의해야 될까? 아니면 개정 전의 법에 의해야 될까? 이런 거지. 그지? 예. 어떨까? 노민수? 개정 전? 그래요. 박수영? 개정 전. 조재민? 개정 전. 내가 신청할 때 법에 따라 맞추면 된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허가하는 기관에서는 내줘야 된다. 그죠? 얘가 신청했을 때 했으니까, 맞췄으니까. 그런 뜻이야? 네. 그래요. 그래요. 네 이름 뭐니? 반운기. 그래, 반씨는 너밖에 없으니까 빨리 반응해줘. 이전체 반씨는 너밖에 없어. 반운기 어떻게 생각해? 개정 후.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 그래요. 우리가 행위를 할 때는 그지, 자기 행위할 당시의 법에 따르잖아. 그지? 기관도 마찬가지야. 처분청도 처분이라는 행위를 할 때 자기 처분이라는 행위를 할 당시의 법령에 준수해서 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원칙은 말이지. 원칙은 개정 후, 기한 후에 개정된 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 허가기간이
갱신 신청한 이 녀석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법 개정이 될 걸 알고 의도적으로 지연합니다.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것이 인정이 될 때에는 개정 전의 법령에 따르어도 된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의도적 지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면 되겠지, 그지? 의도적 지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 후의 법령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된다. 그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 갈로 3번 허가 존속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에 존속기간의 해석 방법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지? 판례는 허가에 붙은 기간이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즉, 이 경우에는 허가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조건의 존속기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그치? 이런 표시 있네. 주의해야 될 허가 보자. 예컨대 운전면허, 담배 소매인 지정, 통행금지 해제, 차량검사 등은 강학상 허가로 분류되는 것들이다. 그지? 전통적으로 허가는 명령적인 행위로 분류한다. 그지? 명령적인 행위로 분류하니까 명령적인 행위의 특성들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그지? 그래서 권리를 창설하지 못한다는 점, 그지? 이것과 관련해서 제3자의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들이 특색인데, 담배 소매인 지정은 최근 판례에서 아주 최근이에요. 2008년이면 최근입니다. 우리한테는. 예, 판례에서 기존 담배 소매인 지정업자의 신규업자에 대한 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을 인정한 바 있다. 이래 돼 있지, 그지? 뭐라 해서 제3자의 경업자 소송, 그지? 제3자에 의한 경업자 소송에서 원고 적격을 인정한 바 있다. 이거는 메시지가 뭡니까? 담배 소매인 지정을 뭐로 봤다는 말이야? 형성적인 행위로 보았다.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래요. 자, 그 뒤에 것들은 사실은 있잖아. 좀 중복이 되는 거라서 볼 게 별로 없고요. 표만 봅니다. 표. 211페이지 표 봅니다. 허가와 특허의 구별에 대한 거. 허가는 금지 해제 행위, 특허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반사적인 권리. 3번 신청을 전제로 하나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특허는 출원을 전제로 한, 출원이 뭡니까? 신청입니다. 그죠? 예. 허가는 신청을 전제로 하나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건 뭐야? 통행금지 해제 이런 거는 신청 안 해도 해주잖아. 그지? 그런 말이고요. 허가 여부는 기속재량, 특허 여부는 자유재량. 허가는 일반 권력관계, 특허는 특별 권력관계. 사실은 이 중에서 있잖아. 우리가 법적인 의미를 많이 갖는 것들은 몇 번입니까? 2번, 5번, 4번, 5번. 그런 거지, 그지? 허가는 일반 권력관계 이해됩니까? 허가는 일반 권력관계라는 거는 뭐야? 허가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편적 규제입니다. 보편적 규제. 그래서 허가 요건을 갖추면 다 해준단 말이야. 그지? 요건이 갖추어지면 허가라는 처분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는 거야. 그지? 그런 의미를 지니는 거. 특별권력관계는 특별한 혜택을 받으니까 감독도 특별하게 받아야 되겠지. 그래, 학문상의 특허, 공기업 특허, 예컨대 사설 철도 면허, 이거 우리나라에 있나? 우리나라에는 없어, 사실은. 그래요. 우리나라에 없다 그러니까 또 있는 것 같네. 우리 뭡니까? 지하철 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지는 않잖아. 그지? 서울에 있는 지하철 사업은 또 하나의 공기관에서 하지도 않아. 그지?
서울 메트로도 있고 도시철도공사도 있고 뭐 한 또 뭐 지하철 9호선 공사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지? 한 너댓 개 업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곡물 사용권의 특허, 곡물 사용권의 특허는 곡물이라는 거는 뭡니까? 하천이나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곡물이라 그래. 뒤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런 것들의 특허, 내가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 말하는 거야, 그지? 곡물의 사용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 사용이 있고요, 허가 사용이 있고요, 특허 사용이 있어요. 우리가 시위하기 위해서 시청 앞 광장을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허가를 받습니다. 그지? 이 곡물 사용의 허가입니다. 그지? 그래요. 나만 독점적으로 이용해. 이런 거는 곡물 사용의 특허가 되겠지. 하경이가 일산에서 학교로 오기 위해서 자유로를 이용합니다. 이건 일반 사용입니다. 그지? 그래?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배웁니다. 그지? 여러분 행정고시를 준비하면은 강론 부분에서 그나마 많이 나오는 부분이 곡물의 사용입니다. 케이스 문제로 토지 수용권의 설정, 토지 사용권의 설정, 광업허가, 업면허, 공무원 임명 기하허가, 그렇지? 그래요. 별로 할 거 없고요. 213페이지 인가와 허가를 비교한 걸 봅니다. 검지 해제 보충행위, 허가는 사실행위와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고요. 인가는 법률행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지? 왜 그래요? 인가는 법률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의 메시지는 뭐야? 인가는 뭐 하는 겁니까?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법률행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률행위 중에서도 주로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까? 사법행위를 주로 대상으로 하더라. 그지? 근데 공법행위는 아니냐? 그건 아니야. 공법행위도 됩니다. 네, 사법행위를 주로 대상으로 하더라. 적법요건, 유효요건 뭐 다 설명했어. 궁금합니다. 이런 거 좀 읽어보세요. 궁금한지 안 궁금한지 잘 모르지만 그래요. 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있잖아. 학생들이 질문한 거를 이렇게 내가 답변한 거를 노트해 놓은 거야. 그지?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는 너도 궁금한 거지. 그지? 그래요. 우린 질문을 잘 안 하지. 그지? 이유는 두 가지 있어요. 그죠?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알까 봐. 맞지? 아닌가? 나는 그랬어. 그래서 교수들끼리는 서로 질문 안 합니다. 네, 모르지만 질문 안 합니다. 내가 물어보면 제가 날 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시험 출제를 가면 묘한 신경전이 벌어질 때가 있어. 서로 잘 모를 때. 근데 아는 체 해야 되거든. 그지? 그렇잖아. 근데 교수라고 해서 모든 것을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실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론적으로 적용할 때 긴가민가할 때가 많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서로 안 되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토지법을 좀 잘해. 또 어떤 사람은 뭐 공물법을 좀 잘해. 뭐 어떤 사람은 사회보장법을 좀 잘해. 잘하는 법이 좀 다르거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탁 터놓고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좋은데 안 합니다 서로. 괜히 물어보면 그걸 물어보냐? 이럴 수 있기 때문이지. 근데 학생들은 그런 마음이 더 큰 거지, 사실, 그지? 그래요. 근데 그걸 틀 수 있는 사람이, 그걸 과감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걸 딱 터고 그냥 물어보는 거지, 그지? 물어보면, 얘도 몰랐어, 그지? 그래서 출제장에서도 그렇게 딱 터주는 분이 있어요. 가끔씩 보면. 먼저 물어보시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지. 쟤도 모르고 있구나. 내가 그런 분을 자주 만나진 않았는데, 몇 년 전에 공무원 시험 출제하다가 성균관대학 교수인데, 평소에 되게 엄격한 분이야. 말도 잘 안 하고, 잘 웃지도 않고. 근데 그런 분이, 자기 이거 모르겠는데 가르쳐 달래.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한 기억이 있어요.
마음 편하게. 그래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 모르면. 대개의 경우 실제로는 있잖아. 내가 모르는 건 남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했다는 전제하에, 그지? 근데 참 이렇지. 내가 우리가 마음이 여리잖아. 마음이 여리고 소심하잖아, 그지? 완소남이야, 그지? 완전 소심한 남자인데. 근데 고민 하다가 이제 교수가 이런 소리를 하면 용기 내서 물어봅니다. 근데 용기 내서 물어본 게 남들은 아는 것이었어. 대개는 또 그래. 절망하는 거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참 뻔뻔스러운 놈 맨날 나쁜 짓 하는데도 안 잡혀. 근데 소심한 놈은 한 번 나쁜 짓 했는데 딱 잡혀.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지. 그래서 좀 과감해지기를. 남녀 관계도 그렇잖아, 그지? 좀 과감한 사람이 성공하잖아, 그지? 예. 소심하면 꽝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아, 좀 더 잘해볼 걸. 자, 준법유령이 하겠습니다. 준법유령이 공정, 통지, 수리, 확인,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있잖아. 준법유령이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덜 중요합니다. 또 이론적인 탐구도 많지 않습니다. 그지? 자, 요 중에서 이론적인 탐구가 제일 많은 거 공정부터 하겠습니다. 자, 공정은 뭐라 그랬지? 뭐의 준말이라 그랬지? 공적인 증명의 준말이다. 그지? 공적으로 뭔가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두 가지 행위 유형으로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는 뭐라 그랬어? 하나는 뭐라 그랬어? 공부에 기재하는 것. 이거 한번 했잖아. 그지? 옛날에. 맞지? 짧게 했잖아. 안 했구나. 그지? 조재민이 안 했다면 안 한 거지. 공부에 기재하는 겁니다. 공부라는 거는 뭡니까? 공적인 장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지? 예컨대 어떤 게 있어요? 호적부, 이런 거. 호적부 요새는 안 쓰지. 가족관계부라 그러지. 그지? 호적에 상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재산권에 관한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 호적이라는 것은 있잖아. 인적인 관계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문서잖아. 그지? 부동산에 대한 관계를 기록해 놓은 문서를 뭐라 그래? 등기라 그래. 그지? 그래서 등기부에 기재하는 거, 요거는 쓰려면 가족관계부, 등기부, 토지대장 뭐 이런 거야. 그지? 어쨌든 이제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거를 공정이라 합니다. 그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증명을 발급하는 발급하는 그런 행위를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지? 그래요. 이런 거 가르쳐 주면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공정 업무, 공정업무법인, 공정법인 뭐 이런 거 길거리에서 본 적 있습니까? 있지, 그지? 그래요. 요거는 있잖아. 요거는 요 공정하고 각기 다르게 좀 다릅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공적으로 증명해 준다는 건 똑같은데 있잖아. 얘는 누가 행정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고요. 얘는 사법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겁니다. 요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줄게. 실제 생활을 해서 써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그지? 그래요. 남하경이가 나한테 돈 100만 원 빌려갔습니다. 안 갚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돈을 받아냅니까? 어떻게 하겠노? 얘가 돈 빌려갔는데 안 갚으면 소송으로 합니다. 그지? 때린다 이런 건 답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요새 보면은 길거리 가다 보면 프랜카드에 빌려준 돈 받아들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거는 불법적인 방법이게 합법적인 방법이게 합법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심리적으로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뭐 안 되면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근데 이제 그거는 그 프랜카드 붙인 걸로 봐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작하겠지.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은
좀 위험한 방법이라고 보고요. 소송으로 합니다. 그지?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에 소란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소송의 판결문에서 남아경이는 이모 씨한테 돈 100만 원을 갚아라. 이런 판결문을 받습니다. 그 판결문을 갖고 얘한테 뭘 합니까? 강제 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지? 그래요. 뭐가 필요해? 판결문이 필요해. 강제 집행을 하려면. 근데 우리 둘이 돈을 빌려주고 나서 있잖아. 그 계약서를 가지고 공증을 받아 놓습니다. 공증. 그 공증을 받아 놓으면은 요 공증 정서가 판결문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바로 이 뭡니까? 집행관한테 가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구조로 돼 있어. 그래서 공증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요거는 그러한 법률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객관입니까? 법적으로 미리 인정해 주는 거지, 그지? 그래서 공증 업무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게 공증 업무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다 할 수 없어요. 또 변호사라고. 변호사 중에서 있잖아. 공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가능해. 공증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은 할 수 있어. 법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무법인입니다. 법무법인 대단할 것 같지만 네, 요새 우리 아파트에 보면서 참 웃긴다 이런 생각. 아파트 보면 엘리베이터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화면이 있죠, 그죠? 되게 요새 그렇잖아요. 뭐 텔레비처럼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 보면은 법무법인 땡땡 법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법무법인 광고야. 법무법인인지 알고 내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1인이 1인. 이 뭡니까? A 변호사하고 B 변호사하고 C 변호사, E 변호사, D 변호사, A 변호사 5명이 있잖아. 각각 다른 곳에서 업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법인을 만듭니다. 실제로는 따로따로요. 그지? 이름만. 예. 야, 이게 잘 아는 사람한테 정말 웃기는 장난을 치는구나. 이런. 그 다음에는 있잖아. 개인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정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인 인가를 받습니다. 공정인. 예. 이것만 해서 생계를 꾸려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변론 안 하고 공정만 계속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건 어떤 사람한테 주는가 하면 덕망이 있는 변호사한테 줍니다. 덕망이 있는 변호사. 집행관은 누구한테 준다 그랬어? 덕망이 있는 법무사한테 줍니다. 이건 덕망이 있는 공정인한테 줍니다. 덕망은 있잖아. 각자 알아서 쌓는 거야. 그래요. 공정과 관련해서는 있잖아. 재미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좀 중요합니다. 공정의 처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분성이라는 말은 내가 공식적으로는 처음 쓴 것 같은데 요거는 있잖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성질을 처분성이라고 합니다. 행정의 작용 중에서 있잖아. 소송으로서 다툴 수 있는 게 있고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게 있어요. 이런 거 해보자. 요새 짜장면값 얼마게? 짜장면값 얼마? 4,000원. 좀 싼 거 먹는구나. 그래요. 짜장면값 4,000원입니다. 호텔에는 짜장면값 얼마겠노? 한 10,000원? 12,000원? 네, 그래요. 호텔에서도 제일 싼 게 아마 짜장면일걸. 짬뽕 이런 거지. 나 옛날에 4만 원짜리 짬뽕 먹어봤는데 뭐 별 다른 거 없어. 그래요. 4,000원이다, 그죠? 짜장면 값은 있잖아. 다른 음식 값에 비해서 조금 균일화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주 고급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대중적인 음식점들은 대개 짜장면 값은 4,000원에서 한 6,000원, 6,000원 하는 데도 있더라, 그죠? 이렇게 규제라고 표현하면 좀 틀린데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요런 것들은 공공요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지만 물가를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 그지? 그래서
시에서 있잖아. 시에서 이 물가 억제 권고를 하는 품목입니다. 짜장면, 설렁탕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서민 음식. 이런 것들은 좀 값을 높이 책정하지 마시오라고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권유. 요런 권유. 자, 조재민이 집 짜장면 가게 하는 데 있잖아. 시에서 4,000원, 6,000원 이상 받지 마세요. 이렇게 시에서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재민이가 뭔 소리야? 나 짜장면 재료만 5,000원치 들기 때문에 나 7,000원은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요 권고에 대한 취소를 소송으로 구할 수 있게 없게? 재민아? 있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이거는. 네, 그래요. 왜 없는가 하면 권고라는 거는 무슨 뜻이야? 권고라는 거는 권유예요. 권유. 너 6,000원까지만 받아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재민이가 7,000원 받아도 시에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뭐야? 선택을 내가 하기 때문에 요거는 취소로서 구할 수 없어. 내가 안 따르면 돼. 그지? 그런 뜻이야. 그래서 요런 행위들은 행정이 하는 행위지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 내가 거부하면 되는 거야. 근데 안 따르면 막 괴롭히잖아요. 요새. 그지? 그러니까 따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행정지도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뭐 일본에서는 사무라이의 칼이다 뭐 이런 말을 쓴다고 그래. 자, 어쨌든 이제 처분성에 관한 문제, 처분성이 있느냐 없느냐. 처분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는 요렇게 행정법은 있잖아. 사실은 이런 말로서 바로 연상시키기 어려운데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안 해줬어. 그런데 소송을 통해서 증명서 발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가? 그런 말이야. 이 말이. 처분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말은. 또 공부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내가 변경 요청을 했는데 행정이 안 해줬어. 그럴 경우에 소송의 방법으로 기재된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처분성 유무에 대한 문제야.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조지민? 네. 알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있잖아. 중요한 판례를 이야기합니다.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어디 가면 볼 수 있게? 토지대장은 어디 가면 볼 수 있게? 1. 법원. 2. 등기소. 3번. 시청이나 구청. 토지대장은 있잖아. 시청이나 구청에 있습니다. 법원에 없습니다. 등기는 어디에 있노? 법원에 있지, 그죠? 달라. 토지대장은. 토지대장에는 있잖아. 지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목. 지목이라는 건 뭐게? 땅의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땅의 용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지? 땅의 용도에는 어떤 게 있노? 임야, 이런 용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지라는 용도도 있고요. 그지? 논이라는 용도, 밭이라는 용도, 뭐 이런 것들을 지목이라고 말합니다. 지목이라고 말해요. 이 중에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건 뭐게? 뭐가 제일 비쌀 것 같아요? 뭐가 제일 비싸게? 뭐가 제일 비싸게? 이 제일 비쌉니다. 집 지을 수 있는 땅을 제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왜? 집을 못 지으면 땅값이 안 오르거든. 건물을 올릴 수 있어야지 땅값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 그지? 그런데 내 땅이 논이나 밭으로 용도가 되어 있는데, 지목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대지로 이렇게 지목을 변경하는 거는 쉽겠나 어렵겠나? 어렵습니다. 안 해줍니다. 누가 해주겠나, 그지? 어떨 때 가능하겠어, 이게? 재개발 사업을 한다거나, 도시개발 사업할 때, 그렇게 도시 전체를 뒤엎을 때는 바꿀 수 있어. 그렇지 않은 이상은 잘 안 해줍니다. 예. 근데 이게 막 해주면은 막 난개발이 되겠지, 그지? 예, 그래요. 예. 안 해줘. 그런데 이런 거 있어. 실제로는 이게 수십 년 동안, 한 100년 동안 계속 대지로 쓰이고 있는데, 그 위에 집도 지어져 있고, 건축 허가도 돼 있는데 말이야. 그런데 이게 밭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지목 변경을 신청하게 됩니다. 지목 변경을 신청하게 된다고. 밭으로 된 거를 대지로 바꿔주시오. 우리 진짜로 대지로 쓰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야.
자, 그런데 신청했는데 누가 거부했단 말이야. 그죠? 거부. 요런 경우에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이 가능한가? 이런 말이지. 그죠?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이 가능한가? 소송이라는 것은 그지? 뭐를 다투는 겁니까? 소송은 뭐를 다툰다? 뭘 다툽니까? 법적인 효력을 다툽니다. 그죠? 법적인 효력, 또 위법, 적법, 법적인 문제를 다툰단 말이야. 그지? 예, 그래요. 조재민이 땅이 말이야, 대지로 적혀있던, 밭으로 적혀있던 이 조재민이 거라는 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 그죠? 단지 거기에 밭으로 적혀있을 뿐이야. 그지?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지? 그러면 이 지목 변경 신청을 거부한 데 대해서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다툴 수 있겠나 없겠나? 저 이제 멀리 있는 사람한테도 대화를 좀 나눠야지. 예. 조창준 다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보지 말고 그냥 의견 이야기해. 둘 다 가능하니까. 예? 다툴 수 있습니다. 그죠?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해. 조창민이 의견은 왜? 대지로 돼 있으면 내가 땅값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말이야. 그지? 맞지? 그 생각 하고 있었지. 그지? 응. 하고 있었대. 정준영? 예. 정준영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 생략. 처음 하는 사람 없나? 채점하다 보면 처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탁창홍. 이름 특이하다. 탁시는 인구 순위 몇위? 응? 탁시 중에 유명하신 분 누구 있어요? 누구? 탁재훈? 그분도 유명하시긴 하지. 탁재훈은 본명 아니래. 완전히 망했지, 걔는. 그래, 탁창홍 어떻게 생각합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 불가.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죠? 불가가 종전의 판례입니다. 종전의 판례. 구판례입니다. 구판례에서 왜 안 된다고 했는가 하면, 지목이 무엇으로 기재되었던 간에 이 사람의 권리 관계는 변동이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지목이 기재된 내용에 따라 지목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사람의 권리 변동에는 권리에는 변동이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지? 그런데 뭔 소리야? 땅값이 다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있잖아. 요 판례의 취지가 있는 종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매매의 시점에 지목 변경을 하면은 해줬어요. 매매의 시점에는 해주고 매매의 시점이 아닐 때 요청한 데는 안 해줬어요. 이유는 네가 뭘로 돼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지? 예,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원에서 손을 놓은 건 아니고, 그지? 정작 필요할 때는 해줬다는 거지. 근데 이제 판례가 변경이 돼서 지금은 신판례는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지? 왜냐하면 어차피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구제해 줄 바에야 직접 구제해 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라고 해서 신판례는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 이런 판례를 내립니다. 여기 언제 판례인가 하면 2004년 판례입니다. 요건 있잖아. 나는 이 판례를 아주 나하고 좀 관계가 있는 판례야. 요 문제가 있잖아. 시험 문제로 나오면 나한테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다 맞춥니다. 왜냐면은 정확하게 설명했으니까. 이 설명 안 하신 교수님도 많거든. 근데 내가 있잖아. 이걸 2003년도에 이 문제를 냈어요. 2003년도에. 예? 강원도 지방공무원 시험에 이 문제를 객관식으로 냈는데 2003년도에 낸 문제를 이
공무원이 있잖아. 2004년도에 재활용을 했네? 그 카드를, 문제 카드를. 그러니까 답이 틀리게 되는 거지. 판례가 변경이 돼서. 전화가 왔어. 아이, 사무관님, 판례가 바뀐 건데 당신 마음대로 내면 됩니까? 그지? 예. 그래서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도 잘 기억해야 되겠지. 예. 이번 세무사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내가 냈지. 예. 자, 그래서 공정은 있잖아. 공정은 종전에는 처분성이 없다. 공정이란 이 행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지? 그런데 현재는 다툴 수 있는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다만 모든 공정 행위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한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 공정 중에서 뭐 판례가 인정한 거는 토지대장과 같은 이런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같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지목을 기재할 수 있는 토지 장부라면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모든 공정은 일반적으로 처분성이 있다. 요거는 조금 틀린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통지라는 것은 있잖아. 통지는 뭐야? 통지의 국어적인 의미는 뭘까? 통지의 국어적인 의미는 뭡니까? 뭔가를 알려주는 거지, 그지? 그래요. 통지. 통보라는 말도 있나? 통보. 그지? 예, 그래. 얘하고 얘는 있잖아. 국어적으로는 똑같을지도 몰라. 그런데 행정법에서는, 특히 법학에서는, 행정법학에서는 조금 다르게 쓰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있잖아. 요거는 우리 지금 준법률 행위로서의 통지를 말하는 거지, 그죠? 요거는 사실행위라고 대개 이야기합니다. 사실행위. 요거는 준법률 행위입니다. 요거는 어떤 건가 하면 기성의 사실을 알려줌이야. 쉽게 말하면 이미 성립된 거, 그지? 어저께 우리 축제를 했어 라고 통보하면 이런 거예요, 그죠? 기성의 사실, 기성이란 말은 이미 완성된 그런 말이지, 그지? 기성의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기성의 사실을 알려주는 거. 통보는 준법률 행위 있잖아. 장래의, 행정의 행위를 알려주는 거야. 행정이 있잖아. 앞으로 내가 너한테 뭘 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예? 행정이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알려주는 것을 통지라고 합니다. 예컨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있잖아. 대집행의 계고 같은 게 있습니다. 대집행의 계고. 강제징수의 통지, 강제징수의 독촉. 이런 것들을 예로 들고 교과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강제집행의 한 방법입니다. 예. 옛날에 용산에 뭡니까? 그 시장 철거할 때 막 이게 대신 철거해 주잖아. 그죠? 그 사람들이 대집행하는 사람들이야. 건물 강제 철거하는 거 이런 게 대집행입니다. 불법 건축물의 강제 철거의 대표적인 대집행. 대집행할 때는 자진 철거를 명합니다. 자진 철거를 명하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네 스스로 안 치우면 부수로 간다 알려주는 게 대집행 계고입니다. 강제징수의 독촉은 너 세금 안 내면 내가 강제로 뺏는다. 이게 독촉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있잖아. 앞으로 내가 너한테 뭐 하겠으라고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준법률행위. 자, 법률행위라는 거는 뭐가 발생됩니까?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되는 건 뭐야? 권리나 의무의 변동이잖아. 그죠? 요렇게 알려줌으로써 뭐 생깁니까? 의무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요. 권리가 제한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요렇게 설명해도 됩니다.
사실행위로서 요게 확고한 법적으로 이렇게 법률적인 강학상의 의무는 이렇게 쓰지만 사실행위로서의 통지다 이런 말씀 요거를 사실행위로서의 통지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뭡니까? 이 통지는 대개는 준법률행위, 통보는 사실행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리합니다. 수리.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확인. 수리가 조금 더 기니까. 요 짧잖아, 그죠? 공간이. 예, 그래. 확인은 법률관계의 존재나 법률관계의 존부, 법률관계의 존부를 행정이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관계의 존부를 법률관계가 있다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행정이 이렇게 확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 그거를 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치? 얘는 어떤 게 있어요? 얘는 거기 있네. 법률관계의 존부나 정부, 정부 옳고 그름, 그지? 예. 그래서 예컨대 어떤 게 있어요? 당선인의 결정, 발명품의 특허, 행정심판의 재결, 교과서 검정, 합격자 결정, 그지? 주차 금지 구역의 지정, 그지? 이런 것들을 말한다. 하나씩 볼까? 당선인의 결정, 합격자 결정, 이런 거는 같은 취지의 내용이지, 그지? 행정심판의 재결, 발명품의 특허, 이 특허는 강학상의 특허와는 달리, 그지? 네가 처음이야 라고 확인해 주는 거라고 내가 설명한 바 있고요. 주차 금지 구역을 지정하는 거 확인이야. 근데 확인은 있잖아. 사실 뭐하고 제일 나중에 헷갈리는가 하면 형성적인 행위하고 많이 헷갈립니다. 네. 여러분 내가 예전에 곡물에 대해서 조금 설명한 적 있나? 곡물 있잖아, 그죠? 곡물의 반대말은 뭐야? 사물이야, 그죠? 그래. 자, 국유재산은 뭐를 지정받았을 때 곡물이 됩니까? 이거 뭐가 들어가? 용도, 그래. 용도 지정을 받으면 곡물이 됩니다. 자, 용도로 지정하는 행위의 법적인 성격은 뭘까? 조짐이 뭐겠어요? 용도로 지정하는 행위의 법적인 성격.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상적이지, 그지? 요거 물어볼 때는 요게 답이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 그지? 또 다른 의견은 뭐가 있겠어요? 확인이라는 견해, 또 어떤 견해가 있겠어? 내가 금방 설명했잖아. 확인은 뭐하고 헷갈린다고. 형성적인 행위라는 견해도 있어. 예? 그래. 자,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지? 확인은 뭐를 기억해야 돼? 확인은 뭐하고 관련이 있어? 얘는 신뢰보호 원칙하고 관련이 있어. 그지? 신뢰보호 원칙하고 관련이 있고요. 행정 행위의 효력 중에서는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확인하고. 행정행위의 특질 중에서는 뭐하고 관련이 있어? 행정행위 특질은 뭐가 있어? 공정력, 불가정력, 불가변력, 뭐 자력, 집행력, 강제력. 이 중에 뭐하고 관련이 있어? 불가변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신뢰보호는 불가변력하고 관련이 있어. 조짐이 왜 그래? 신뢰보호는 있잖아. 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변경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지? 맞아, 그지? 그래서 신뢰보호하고 불가변력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 대상이 되는 행위들은 주로 확인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의 재결, 토지 수용의 재결, 합격자 결정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확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리합니다. 수리. 자, 수리를 이야기할 때는 뭐를 이야기해야 되게?
수리하고 짝이 되는 거는 뭐야? 뭐를 수리하더노 주로? 신고를 수리합니다. 그죠? 그래. 자, 신고하고 수리하고 관계를 설명해야 됩니다. 신고에는 있잖아. 신고에는 본래적 신고가 있습니다. 본래적 신고는 자기 완결적 신고라고 말합니다. 얘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예요. 두 번째는 변형된 신고가 있습니다. 변형된 신고. 변형된 신고는 행정요건적 신고라고 합니다. 행정요건적 신고. 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원래 신고는 뭐라 했어? 원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지? 원래 신고는 수리하고 친하지 않구나, 그지? 그런데 변형된 신고는 행위요건적 신고 또는 행정요건적 신고. 행위요건적이란 말도 써. 행위요건적. 행위요건적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수리를 이 둘 중에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는 뭐겠어? 수리를 요하는 게 의미 있어. 여기서 있잖아. 수리 혹은 수리 거부. 수리 거부는 뭐다? 처분이다. 요게 요 내용이 핵심적인 거야. 왜냐하면 행정법에 관한 이론들은 있잖아. 다 뭐로 귀결되는가 하면 처분인지 아닌지에 귀결이 됩니다. 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 의미 있는 거거든. 소송으로 다툴 수 없으면 의미가 없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의 수리나 수리 거부는 처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어떤 교수는 수리 거부만 처분이다, 이래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겠노? 수리를 다툴 놈은 없다는 거지. 수리 됐는데 왜 다투겠어? 수리가 안 됐으니까 다투겠지, 그죠? 그래서 얘는 처분이 아니고 얘만 처분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좀 웃기다고 봐. 얘가 처분이면 얘가 X잖아, 그죠? O하고 X는 짝인데 얘는 또 안 된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지, 그지? 다수의 견해는 둘 다, 소수의 견해는 얘만,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있잖아. 신고 필정의 교부. 신고 필정은 뭡니까? 신고되었습니다라고 문서를 내주잖아, 그죠? 신고 필정의 교부가 여기서는 사실행위라고 봅니다. 여기서의 신고 필정의 교부는 뭐라고? 요거는 처분입니다. 처분. 뭐야? 신고 필정의 교부가 바로 수리 아니야, 그죠? 예, 처분인 거지, 그지? 예. 그러면 수리는 뭘 하나? 수리. 다수의 견해는 있잖아. 수리에서도 형식적인 요건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견해는 형식적 요건 and 실질적 요건을 다 볼 수 있다. 수리하면서. 심사야, 그죠? 수리할 때의 심사는 형식적 요건의 심사다. 요거는 그런데 학자들마다 조금 아까 말 형식적 요건만 볼 수 있다. 실질적 요건만 볼 수 있다. 그지? 혼인신고 하는데 그 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느냐만 본다. 그지?
이 가짜로 한 거 아닌지 다 심사해야 된다. 이게 실질적 요건이. 자, 요게 전통적인 이분론입니다. 이분론. 이분론은 뭐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처분성이 없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만 처분성이 있다는 거야. 이분론 있으니까 또 뭐 있겠노? 삼분론도 있겠지. 그래. 자, 삼분론. 삼분론은 있잖아. 저 두 개 사이에 뭐가 하나 들어가? 어떤 게 들어가는가 하면 삼분론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중에는 있잖아. 일반적으로 처분성 없다. 그지? 예, 이래 보는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중에서 처분성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 그지? 요게 삼분론이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중에 처분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건축 허가 의제 아닌 일반 건축 신고. 건축 신고에는 있잖아. 두 가지가 있어요. 건축 허가를 의제하는 신고가 있고요. 일반 건축 신고가 있어요. 의제는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는데 그랬지? 본다, 그지?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건축 신고가 있대. 그런데 건축 허가를 의제하는 신고는 당연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고요. 일반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데 처분성이 있는 신고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의미는 있잖아. 의미는 뭔가 하면, 수리를 요하지 않는데 처분성이 있는 신고의 의미는 뭔가 하면, 허가에 준하는 성질을 갖는 경우에. 다시 말하면, 완화된 허가의 의미를 갖는 경우에, 완화된 허가의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수리는 요하지 않더라도 처분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최근 판례에 따른 겁니다. 최근 판례. 그러면 판례에서는 이렇게 표현했겠나 안 했겠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도 처분성이 있는 신고가 있다. 일반 건축 신고의 경우에 이렇게 표현했게 택도 없습니다. 그렇게 판례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야? 교수들의 해석이야. 판례는 어떤가 하면은 일반 건축 신고는 있잖아. 처분성이 있다. 요거 판례만 냈어요. 근데 옛날 판례 중에 일반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는 그런 판례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짬뽕해서 해석하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도 처분성이 있는 신고가 있다. 그래서 신고가 세 가지로 나뉜다. 그지? 요런 견해를 냈어요. 그지? 다수의 견해야. 근데 여기도 있잖아. 소수의 견해는, 소수설은 누구? 홍정선 선생님 있잖아. 소수설이야. 이분은 여전히 이분론이야. 이분론. 홍 교수님은 있잖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요 일반 건축 신고 있잖아. 처분성 있다고 말했잖아. 판례가. 그죠? 처분성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여야 된다.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해석해야 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세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수리를 요하는 거는 무조건 처분성이 있다. 처분성이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수리를 요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이분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판례를 왜 네 마음대로 해석하노? 이 옛날 판례.
이 두 개 짬뽕해서 이래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판례는 이것이 수리를 요한다, 안 요한다는 말하지 않았거든. 요 사건에서. 그지? 그래서 이 지금 상황에서는 있잖아. 일반 건축허가도 수리를 요한다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는 뭡니까? 알아야 되는 거는 이거 두 개는 뭐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 그지? 그래요. 요 문제가 고시나 변호사 시험에 나올 확률은 5% 정도 됩니다. 5%. 판례가 바뀌었을 때 시험에 2번 연장 나왔습니다. 이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빤하잖아, 결론이. 그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있잖아. 내 시험에도, 내 시험에 낼 수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말 시험은 우리 이제 쓰는 거잖아. 그죠? 쓰는 건데 나는 약술식 문제를 좋아합니다. 약술식. 뭐에 대해서 아는 바를 쓰시오. 그지? 이렇게 짧게. 아마 5줄에서 10줄 이렇게 쓰는 거. 뭐 이렇게 저학년들은 있잖아요. 사실 사례 문제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례 문제로서 정확한 실력 파악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조금 더 학년이 올라가면 사례 문제가 더 좋겠지. 근데 사실은 또 장단점이 있어. 사례 문제를 안 써보면 연습을 안 해보면 또 못 써요. 애들이 또. 연습을 해봐야 쓰잖아. 그지? 그래. 내가 이 수업에서는 있잖아. 발표 수업도 안 하는 이유가, 그런 비슷한 취지야. 여러분, 다음 학기는 발표 수업도 합니다. 그죠? 되게 다음 학기는 인원이 많이 줍니다. 이런 말 안 듣습니다. 행정법이 재미있는 줄 알았는데 재미없다는 걸 확인하고 안 듣습니다. 그럼 다른 법은 재미있나? 다른 법도 재미없어.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점 뭔지 압니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이걸 느낍니다. 고생스러워야지 있잖아. 뭔가 고생스러워야지 나한테 남아있는 게 있더라는 거지. 그지? 그래. 한때 일본에서 만화로 된 민법책이 나와가지고 초기 인기를 끈 적이 있다 그래요. 뭐 재밌잖아, 그지? 만화로 보고 있으면. 그래요. 근데 만화로 된 민법책을 보면 민법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쉽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뭔가 쓰려면은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못 씁니다. 그래서 모든 공부가 단계가 있는 것 같아. 조금 저학년 때는 이해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니까 머릿속에. 그지? 그 다음에 조금 학년이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쓰는 연습을 또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로스쿨 가면 뭡니까? 훈련이 되네 하고 훈련이 안 되네 하고 이야기해보면 얘가 많이 아는데 답안지로 높은 점수를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답안지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형식의 답안지가 아닌 걸 어떻게. 딱 이 뭡니까? 법대 교수들이 좋아하는 딱 형식에 갖추어진, 그지? 그 연습을 안 하면 이 알고 있다는 냄새는 나는데 군데군데. 그래. 시간이 애매하지만 조금 하겠습니다. 부관을 하겠습니다. 부관의 개념. 부관. 이 관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얼마 전에도 말한 것처럼 이 법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법이라는 거. 어떤 법적인 의사 표시야. 법적인 의사 표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관이라는 거 압니까? 약관? 약관. 약관이라고 알아요? 네, 오디오 수업 약관이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어디?
신용카드? 아, 그렇죠. 뭔가 어디에 가입할 때 약관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죠? 약관은 뭡니까? 일대 다의 계약, 이제 나는 장사하는 사람이야. 그죠? 나하고 이 사람하고 계약을 맺잖아. 거래를 하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끼리의 계약의 내용을 정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한테 일일이 다 따로 정할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전형적인 폼을 만드는 겁니다. 그지? 예. 그래서 약관은 있잖아. 어디서 주로 통지하겠노? 정부에서 통지합니다. 그지? 뭐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데서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어디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여행 갈 때 열차표 뒤에 보면은 약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속버스에도 약관이라고 적혀 있어. 그죠? 술 취해서는 타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 딛고 타면 안 된다. 이런 거. 예. 그래. 이 약속, 의사표시, 뭐 그런 뜻이야. 그죠? 그래서 부관은 뭡니까? 이거는 부수하는 의사표시. 그래서 요지는 뭐야? 요지는 의사표시라는 점이야. 중요한 게. 부수한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예? 예. 광업권 허가의 존속기한은 25년이라고 광업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부관이게 아니게. 광업법에 보면 광업권 허가의 기한은 광업권은 허가할 때 25년 동안 광업권 허가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요 25년이라는 규정은 부관이게 아니게 물어봐야지. 용민이 예비군 훈련 갔구나. 그래요. 네? 농활 갔습니까? 그걸 또 꼰지르는구나, 자식이. 그래요. 농활은 결강사유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보자. 농활은 결강사유 아니야? 네? 변경호, 결강사유 아니야, 농활은? 네?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 한유진한테 물어봐야지. 농활은 결강사유 아니야? 아, 맞는 것 같습니까? 네, 그래. 우린 그럴 때 두 가지 같이 해서 갈등을 하지. 쟤를 보낼까? 진실을 이야기할까? 그지? 그래. 아, 최학기도 농활 갔구나. 그지? 김아라. 박종진이도 농활 갔나? 그래요. 농촌만 살리지 말고 이 수업도 좀 살려주지. 응? 그지? 나도 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안 나오고 싶던데. 응? 우리 막내가 2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 빨리 오라고. 우리 막내는 방학이야.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단기 방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징검다리 휴일 때는 한 열흘을 쉬어버려, 쭉.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왜 그런 게 없었을까, 그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난 12년 동안 한 번도 지각, 결석, 조퇴 해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와서는 부지기수로 했지만. 왜냐하면 대학교 오면은 만용을 부르잖아요. 만용. 응? 겁도 없이. 그 어리석다는 걸 졸업할 때 압니다. 그 만용은 지극히 어리석었구나. 그래요. 김지현? 네, 그래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요거는 요거는 부관이게 아니게. 네, 그래요. 강한솔? 부관이게 아니게. 아, 그래요.
영실아. 부관이게 아니게. 예, 그래요.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의사표시라고 그랬잖아. 의사표시. 요거는 뭐야? 법으로 규정된 거잖아. 그죠? 의사표시라는 거는 누가 하는 거야? 의사표시라는 거는 법률 행위의 주체가 의사로서 표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의사표시라서 법 규정에 의한 그것은 안 됨. 조건이든지 기한이든지 부담이든지 법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뭐 해야 된다고? 의사로서 표현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에는 있잖아. 조건이라는 것도 있고요. 기한이라는 것도 있고요. 부담이라는 것도 있고요. 철회권의 유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법률 효과 일부 배제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5가지 유형의 부관이 있어요. 좀 변형된 걸로 수정부담이라는 것도 있는데 수정부담 이거는 부관이 아니야. 이건 부관이라고 하기 어려워. 나중에 책에 나오니까 따로 하고요. 쉬운 거부터 할까? 뭐 다 쉽지 뭐. 다 쉬운데. 이 중에 할 이야기 제일 많은 게 뭐게? 부담이 제일 많습니다. 부담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요. 조건이나 기한 같은 경우는 그냥 의미만 알면 되지, 그지? 자, 좀 뭐 지루하지만 조건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정지 조건이 있고 해제 조건이 있습니다.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어요. 정지 조건은 조건의 성취, 조건 성취가 법률 관계를 발생시키면 조건의 성취가 법률 관계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이야. 해제 조건은 뭐겠어? 조건의 성취가 법률 관계를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야. 조건의 불성취가 아니야. 얘도 성취야. 둘 다 성취야. 성취가 발생하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라는 말 여러분이 제일 먼저 접할 때는 언젠가 하면 민법 총칙을 배울 때 태아의 권리 능력이라는 걸 배울 때 이걸 접하게 됩니다. 태아는 있잖아. 출생한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까? 출생한 것으로 봅니까? 어떨 때? 특별한 경우에만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뭐 이럴 때, 상속을 할 때, 이럴 때, 그럴 때는 진짜 사람으로 봅니다. 그지? 요거는, 태아는 정상적으로 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사산할 가능성이 많아요? 정상적으로 출생한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지? 그래서 정상적으로 출생하면 사람으로 본다. 정지조건. 그지? 일단, 사산하면 조건의 성취, 죽어서 나오면 그때 비로소 소멸한 것으로 본다. 해제 조건.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요. 뒤에 건 나중에 할게. 시간이 있어서. 수고했습니다. 네.